네. 근데 그 본인이 억울한 면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 과거에 했던 일들도 많고 거기서 자신이 뭐 권세를 좀 누리려고 했던 대목도 그거는 죄는 인정해야죠. 죄대로 인정을 예. 하고 그다음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리고 저 뭐 문제 제기할 것은 문제 제기하고 뭐 이렇게 수순을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 핵심은 저는 키는 검찰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각을 어떻게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제 두 가지는 확실히 수사를 한다는 것이고 네. 정치인들에 대해서 아주 다각적으로 펼쳐놓고 수사를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제 MBC 나온 보도대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수사할 뜻은 없어 보인다는 게 그 사세행 대표 그 조사한 내용 조사 받고 오니까. 내용 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건은 옆으로는 가고 위로는 안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이제 이게 경고하기도 네. 했고 그러니까 걱정하기도 했던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사실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꼬리 자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명태균 씨가 이제 조사를 이제 구속 이후에 받아서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이 못 됐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명 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대부분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사실 위로 올라가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차 나온 바가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사건에 시선을 돌리는 방식으로 이준석, 김종인 이런 사람들을 부르면서 사건의 성격을 좀 계속 물타려고 한다라고 네. 하는 건데요. 사실 좀 창원지검 개인 검사는 의지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파견된 검사 개인이 열심히 하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까지 꾸준히 봐왔듯이 검찰 조직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정권의 편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특별수사본부라도 꾸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좀 굉장히 회의적이긴 합니다. 근데 그 일부 수사 검사 특히 차장 검사가 상당히 강직한 검사여서 그 친윤 검사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아니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MBC 보도를 액면 그대로 봤을 때 어떻게 이해했냐면 변호사의 말이긴 하지만은 네. 그러니까 수사 개시 범위, 그러니까 수사 개시 범위라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복잡하게 되다 보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다라는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한 것 같은데 근데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규칙 개정을 통해 가지고 네. 그 관련 사건이면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랑 결국은 세비 반띵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김영선의 공천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고 김영선의 공천이란 건 누구로부터 왔느냐? 결국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이 수사 못하는 부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네. 기자가 아마도 창원지검에 추가로 물었을 때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마도 일반론적인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련 사건은 분명히 수사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수사 대상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만 제가 이제 한 검찰 관계자한테 수사 네. 방향 물론 이제 수사를 직접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이제 검찰 안에서 이제 검사로서 해봤던 일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좀 전망을 물어봤었는데 네. 이제 분명히 자르려고 할 것이고 그 2주 안에는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썰어서 이제 기소할 것이다. 나머지 네. 혐의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 살펴보겠다라는 취지로 하면서 네. 옮길 것 같다라는 건데요. 다만 이 사건에서의 각자의 욕망과 계산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검사가 원치 않는 혹은 검찰이 컨트롤할 수 없는 방향의 무언가가 나올 수는 있을 것이다. 아. 본인이 보기에는 가장 키포인트는 이준석 대표인 것 같다라는 이준석? 거예요. 예. 왜 그러니까 그렇게 오히려 보여요? 지금 뭐 김소연 변호사가 건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 이제 본의 아니게 이준석 대표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될 경우에는 수사의 방향이 또 본의 아니게 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식의 전망인 건데요. 이건 네. 정말 수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잘 모르지만 하지만 상당 부분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는 뭉개는 방식이 클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연장 선생이 얘기하면 이준석 네. 의원이 지금까지 사실 보여준 맛백이죠. 네, 네. 그 맛백이라는 건 충분히 자기가 방어 가능한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요청이 있었지만 난 당대표로서 그걸 잘랐어요. 네. 이런 얘기인데 뭔가 그런 환경 내에서 본인이 공천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대로 본인도 제대로 이제 뭔가 방어하지 못한 것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가장 안전한 부분들만 공개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준석 그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실의 문제로 돌아가서 만약에 모든 현안을 열어놓게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본인의 결심 여하에 따라서 김은지가 설명한 대로 수사의 방향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여러 방향으로 튈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폰이 황금폰. 평상시에도 많은 네. 대화를 녹음해놓기로 좀 유명하기 맞아요. 때문에 본인이 예. 과거에 뭐 원희룡 전 장관과의 녹취를 네. 클로버노트 풀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예. 많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있죠. 예. 근데 이제 유불리에 따라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그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본인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품격 네. 있다라고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본인의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밝힐 것은 밝히고 그리고 감당할 것은 감당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정치인들 유력 정치인들의 태도는 첫 번째 모른다 꼬리 자르기 두 번째 그 나에게 유리하면 까고 불리하면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방식으로 태도를 보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인들이 더 비겁하네.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것도, 오히려 네. 보좌관 출신이고 회계 책임자 출신인 강혜경 씨는 당당하게 이것은 보정이 아니고 조작이다라고 국회에 출석해서 증인으로서 딱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태도 같은 경우에는 저도 네. 뭐 카드를 치지 않습니다. 근데 카드를 치는 것 같잖아요. 상대방의 패를 보고 자신의 대응을 준비하는 그런 자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뭔가 솔직하지 않은 것 같다. 숨기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예. 직선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차이를 강혜경 씨 사이에서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간 이제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또 민주당에서 어제 새로운 또 녹음 파일을 또 공개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잠시 후에 서영교 의원님 모시고 또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